비뇨기과 의사들 유경호입니다. 오늘도 인사 한번. 비뇨기과 의사들 이창기입니다. 네, 류재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즌2 비뇨기과 의사들로 시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인사를 비뇨기과 의사들 저희 프로그램명으로. 지난번 영상이 물론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쭉 매일 이어서 보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10대 영상을 보셨다면 지난번 영상이 어떠셨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위로 20대. 올라가서 네. 20대, 30대 환자분들은 어떤 경우에 어떤 질환으로 어떤 것 때문에 오시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저희가 그래도 남성분, 여성분 따로 한번 그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남성분들 먼저 할까요? 남성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많죠, 엄청 많은데 일단은 남성 20, 30대 하면은 저는 그냥 딱 전립선염이 먼저 생각나긴 해요. 사실 워낙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고 이제 전립선염의 증상은 이제 주로 저기 회음부나 고환 항문 사이, 그러니까 또는 고환이나 아랫배나 뭐 요도 쪽에 이런데 뻐근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런 저기 좀 통증, 그리고 이제 소변이 조금 자주 마렵고 깨운치 않고 그 소변 줄기 좀 약해지기도 하고, 네, 심한 경우만 밤에 깨기도 하고 그런 이제 소변 증상. 또 세 번째는 이제 뭐 발기력이나 뭐 아니면 조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이제 전립선은 그 앉았을 때 바닥에 닿는 부위, 그 회음부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20, 30대 분들이 그런 오래 뭐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계신다든지 또는 이제 과음, 뭐 음주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조금 어쨌든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하게 하여간 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립선염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만성적이고 치료도 좀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재발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남성분들 중에 20대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고환 쪽, 뭐 통증, 뭐 부고환염이나 아니면 또 정계정맥류 같은 그런 고환 통증을 일으키는 병 때문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군인들이 고환 쪽이 많이 아프고 해서 오면 생각보다 뭐 정계정맥류 같은 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증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활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적으로도 제일 활발한 그쵸. 나이니까 네. 아무래도 성병 관련해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전립선염은 꼭 성병은 아니지만은 네.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고환이나 이쪽에 염증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표적으로 요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말 이게 내가 느끼는 자각 증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며칠 전에 관계를 좀 했는데 조금 증상이 좀 이상하고 너무 찝찝하고 그래서 이제 또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 문제랑 관련해서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요새는 진짜 20대 분들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증상이 없어도 그냥 뭐 6개월이든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성병 검사도 검진처럼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뒤에 이젠 인식도 그렇게 건강하게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성인 포경 수술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포경 수술. 물론 이유는 다 제각기 좀 다르지만은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볼 때 이 포경 수술은 모든 연령에 다 맞아요. 30대에도 있고 40대에도 있고 50대. 그래서 포경 수술은 모든 연령에 다 걸쳐서 물론 비율은 10대 쪽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성인도 이제 귀두포피염 똑같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질환으로 오기도 하죠. 또 정관 수술도 있죠.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가슴이 좀 결혼하고 나서 하는 정관 수술 말씀하신 게 뭐 둘 다죠. 이제 결혼 전에도 요새는 자꾸 정관 수술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 후에도 당연히 이제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결혼 전에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진짜 심사숙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만나고 있는 여성분이나 또는 뭐 좀 일찍 결혼 전이라고 했어요. 긴장했어. 오늘 짤 많이 나오겠는데? 하여간 요새는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데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제 요게 그냥 우리 콘돔 쓰는 것처럼 이제 약간 간단한 피임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리죠. 요거는 피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수단을 하는 이제 수술이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임신을 하려고 보건 수술을 하기 편하게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만에 하나 이제 나중에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뭐 결혼을 결국 하게 돼서 임신을 뭐 원하는 경우가 있을 때 보건 수술 이제 우리 보건 수술 많이 하시는 유병원장님 계시지만 이게 항상 실패율이 꽤 있다는 거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근데 그래도 정말 확고하게 결정하고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진짜 할 거냐고 두 번, 세 번 물어봐도 하시는 분 하시는 분 중에 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음. 이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정관 수술 자체 처음에 진짜 미혼인데 오신 분 중에 설명드렸을 때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시는 분 중에 처음 오해하고 오신 게 뭐냐면 그냥 묶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묶어 풀어주면 언제든지 뭐 스위치처럼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자르고 묶습니다. 자르고 묶기 때문에 가운데 이어진 부분 전혀 없이 양쪽을 묶은 거라서 다시 있는 게 그만큼 더 힘든 거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뭐 요도염, 전립선염, 고환염이라는 염증성 질환도 있고 성병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생식기 사마귀, 곤지름, 콘딜로마 환자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여성분들도 있겠지만은 남자분들도 이제 콘딜로마 때문에 근데 주로 이제 여성분들은 사실 조금 HPV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처음 뭐 예를 들어 곤지름이나 이런 거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통 이제 찾아보시고 이럴 수도 있다더라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곤지름이 너무 커지고 나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조금 재발률이 높은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 결국엔 그거는 성매개 감염병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파트너분한테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끼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꼭 곤지름인 건 아니지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는 남성분들도 인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 20, 30대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결혼 전 검사를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심지어 신부 측에서 검진한 결과를 가져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곤지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성병 검사 그리고 뭐 정액 검사 이런 걸 하고 가세요. 뭐 결혼 전 검사라 해서 뭐 꼭 이런 목적보다도 이제 뭐 사실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러 정액 검사를 하러 오면서 기본적으로 성병 검사 이런 걸 같이 하면서 또 곤지름 있는 것도 곤지름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 생식기 피부 쪽에 뭐가 나 있는 게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저희도 어릴 때 보면은 뭐가 났는지 이렇게 보고 살진 않잖아요. 개인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새로운데 곤밍아웃 하시는 거 자세히 보시나요? 그냥 가끔씩 보세요. 가끔씩 확인을 해보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습게 또는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렇게 딱 봐주기 때문에 뭐 피부과 선생님한테 가면은 피부가 어떤지 확인 받는 것처럼 이게 이제 비뇨기계의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성병이라든지 문제가 없는지는 다 확인을 저희가 또 해드리니까 HPV 백신과 관련해서 여성에 있어서는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연령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성의 뭐 나중에 자궁경만 진행되는 거나 성병을 같이 예방하려면 결국 남성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비용 얘기를 듣고 이거는 뭐 저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신 분도 있지만 제가 다시 이제 돈을 어떻게든 좀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언젠가는 되겠지만은 혹시나 나라의 관계자분께서 보시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 요새 20, 30대 분들 중에 생각나는 게 생각보다 남성 수술도 많이 받으세요. 뭐 성기 확대나 이런 이제 아무래도 관계하실 기회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술을 의외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인천에 어깨 피고 다니시는 분들 다 위손을 거쳐갔다는 얘기가 또 성기능 쪽으로도 워낙 활발하니까 조금만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제 병원에 오실 수도 있죠. 발기부전, 조루, 사실 지루도 있죠. 지루도 있는데 환자분들 많이 보시죠. 사실 우리 같이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20대 때는 그때는 좋으셨잖아요. 그때는 좋으셨잖아요. 지금은 알아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 그런 사이시구나. 내 가운데 끼어가지고 지금. 하여간 아니 그때는 진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은 기억이 언뜻 나잖아요. 근데 생각 외로 고민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20대 분들이 많으신데 그 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시민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근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좀 구분을 하느냐. 뭐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아침발기 이제 생리 현상이잖아요. 그런거나 자위할 때는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발기가 잘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새로운 여성이 생겼다든가 또는 이제 성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성관계할 때만 딱 긴장이 되고 발기가 좀 잘 안 된다 하면은 뭐 심리적인 원인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젊은 친구들도 그럴 때는
그 모땡그라 뭐 이런 약들을 이제 처방을 받고 이제 몇 번 이제 잘 되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게 되는 그런 시민성인 경우가 좀 많긴 하는데 그런 거 외에도 아주 젊은 나이에도 뭔가 질환적인 이유에서 발기를 떨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갑자기 토스. 갑자기 아까 이상한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제가 지금 정신이 정신이 나. 하얘서 그때는 좋으셨잖아요. 뭐라고요? 유경 원장님이 해주세요. 정말 뭐 혈관 문제? 사실 그건 20대에서는 조금 때는 주로 전립선염이 많은 거예요. 전립선염도 많죠. 그 전립선 염 때문에 발기부전이 동반돼서 실제로 염증 치료를 했더니 같이 좋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발기부전 환자분들을 뵐 때 너무 발기 이런 성기능 쪽에만 사실 뭐 문진을 하거나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배뇨 증상이 꼭 있는지를 같이 봐서 대표적으로 전립선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나면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한 달쯤 지났을 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뭐 20대뿐만 아니라 전립선염이 동반된 발기부전 환자에서는 염증 치료하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저희가 지금 계속 남성분들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비뇨기과에는 여성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예.